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게임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8월 중국 정부는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고 말하며 청소년 게임 규제를 선포하고 게임 회사를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입장이 바뀌어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이 직접 나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我想这反映了中国文化的吸引力. 이 게임은 중국 문화의 매력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3년 만에 중국 정부가 말을 바꿔버린 이 게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기술을 성공적으로 결합시켜 전 세계를 향해 중국 문화의 위상을 널리 떨치고 있는 검은 신화 50입니다. 중국은 전통 문화의 강국이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잘 가공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2018년 양회에서 영화배우 성룡이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我们有功夫有熊猫却没有功夫熊猫. 우리에겐 쿵푸도 있고 판다도 있는데 쿵푸 판다는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강력한 한방, 샘플이 생긴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8월 20일에 공개된 파이널 트레일러의 앞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출시 3일 만에 1000만 장이 판매되면서 엄청난 인기몰이 중인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중국어 헤드라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为什么黑神话悟空这么火？因为每个中国人心中都有个孙悟空. 헤드라인 속 중국어 표현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为什么? 의문사 왜입니다. 黑神话悟空, 검은 신화 50이고요. 게임 사이언스가 2024년 8월 20일에 출시한 액션 RPG 게임의 이름입니다. 검은 신화 50은 모바일이나 PC가 아닌 AAA 콘솔 게임으로 개발비 650억 원, 6년의 시간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스토리, 등장인물, 연출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这么火. 이렇게 인기가 있다, 핫하다입니다.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因为, 왜냐하면 접속사이고요. 每个中国人, 매의 양사, 명사의 패턴입니다. 중국 사람들마다, 각각의 중국 사람들, 모든 중국 사람들 다 가능합니다. 心中, 마음속, 마음속에, 都有, 모두 있다, 个, 양사이고요. 손우콩, 서유기의 주인공 손우공입니다. 이 헤드라인은 검은 신화 50이 왜 이렇게 핫할까? 왜냐하면 모든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손우공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지 게임 사이언스 홈페이지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游戏科技. 첫 번째는 게임 사이언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고요. 게임의 본질에 집중했던 게임 사이언스의 열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좋아했던 펑지, 게임 사이언스의 CEO죠. 펑지는 텐센트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갓 오브 워를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함께 일하던 동료들 6명과 함께 게임 회사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게임 사이언스입니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며 유저들의 지갑을 여는 데 혈안이 된 게임이 아니라 게임 자체의 퀄리티에 집중하는 유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世界品质, 세계적인 품질이고요. 놀라운 그래픽과 기술력을 말합니다. 검은 신화 50은 Unreal 5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섬세한 표정과 움직임이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또한 웅장하고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스촨성 안악의 명산사, 충칭의 대족석각, 저장성 항저우의 영은사, 산시성 형공사, 산시성 소서천 등 중국의 유명한 문화유산 36개가 마치 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中国故事, 중국의 이야기이고요. 중국 문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이고요. 손오공이 천축 여행을 마치고 투전승불 부초로 승화된 이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작 서유기가 워낙 뛰어난 작품이기에 스토리나 인물 서사가 기본적으로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신화 50은 현재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중국 문화의 글로벌화와 게임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천명자가 되어 게임을 해보셨나요? 무기가 총이나 칼이 아닌 여의봉이어서 타격감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맵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맸다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다는 호평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돈이 아깝지 않았다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중문학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한 줄 더 보태자면 서유기의 80일 난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세계관이 확장되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손오공은 여행 이후 투정승불로 업그레이드되어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를 깨버리는 설정이었죠. 또한 소설 서유기 속 어디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배경에 압도당했고요. 귀 속에서 여의봉을 뺐다가 다시 넣는다거나 근두운을 타고 다니는 장면은 마치 세븐틴의 노래 가사처럼 제가 손오공이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유기의 묘미는 현장 어벤져스, 즉 현장 스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용마가 한 팀을 이뤄서 81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손오공과 저팔계만 나온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게임에 나온 저팔계입니다. 서유기는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고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서유기는 무엇인가요? 허영만의 나라라 슈퍼보드,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 나영석의 신서유기, 주성치의 서유기 월광보합, 이말년 서유기 마법천자문 등 모두가 한 가지쯤 서유기와 함께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헤드라인의 제목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검은 신화 50이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의 마음속에 자기만의 서유기, 자기만의 손오공이 있는데 그것을 게임 사이언스가 찰떡같이 구현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欢迎大家点赞订阅 오늘의 쿠키 영상은 사오정의 형상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손오공은 원숭이이고 저팔계는 돼지인데 사오정은 특정 동물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검은 신화 50에서도 손오공의 외형과 저팔계의 외형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사오정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1986년 드라마에서도 가장 특징이 없는 모습이죠. 오른쪽에 조금 더 크게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이말년 서유기의 사오정의 모습이고 해골 먹거리의 대머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사오정과 약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라라 슈퍼보드 속의 사오정이고요. 역대 사오정 가운데 가장 귀여운 사오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서유기 속의 사오정입니다. 다른 등장인물들에 비해서 역시 특징이 없죠. 사오정은 옥황상제의 벌을 받아서 유사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갑바, 물에 사는 요괴로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갑바의 특징은 정수리가 대머리인 것입니다. 머리는 시뻘건 털, 방울같이 큰 두 눈, 푸르딩딩하고 칙칙한 얼굴, 우레같이 큰 목소리, 목에는 해골바가지 9개를 늘어뜨린 것이 사오정의 특징인데요. 글로만 봤을 때는 전혀 무시무시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이 키워드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개의 결과물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푸르딩딩한 얼굴과 빨간 머리카락이 눈에 돋보입니다. 해골 목걸이는 제대로 구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클링에 가입해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요괴나 궁금한 인물들이 있으면은 이미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